잠시 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우리나라는 2%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면서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IMF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오늘 결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망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가 동반 스태그네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타이거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18년도 1월 달 이후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긴장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적을 했고요. 네. 뭐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도 그 항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이제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이란과 미국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지수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 불리한 지표들을 지적하면서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수입도 주는 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고용 증가율이 이게 경기 위축에 비교하면 그렇게 이제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거에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의 경우에는 유엔이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유엔은 특히 선진국 경제가 더 위험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진단을 내면서 스태그네이션도 이제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진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예. 그것은 왜 그 미국 경기가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둔화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우리가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무역 갈등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싼 물건이 이제 수입이 돼서 미국의 소비자가 소비 증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세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됐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무역 갈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에 이제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소비세 인상한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의 그 경기 침체가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번에 소비세 인상을 했을 때 일본의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커다란 선진국으로 보시면 이제 유로존을 들 수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이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젯밤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을 많이 낮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지난 4월에 냈던 것을 이제 수정 발표한 것인데요.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도 전부 다 이제 하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의 그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큰 폭으로 0.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4월달에 전망을 할 때
2.6%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2.0%까지 이제 하락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책 권고는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예,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 했을 때에도 IMF가 2.6%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에도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숫자였는데요. 예.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 정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추경 집행을 이제 좀 많은 비중을 두어서 2.6%라는 숫자를 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GDP 대비 이제 0.5%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5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죠. 6조 원 이상 우리가 이제 추경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이제 5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당초 이제 IMF가 예상했던 GDP 대비 0.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달에 이제 전망치를 낼 때에는 우리나라 이제 1, 4분기 GDP가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1,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지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이제 전망이 나빠지다 보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건전성 유지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 경제가 위축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에서 이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져오면 경기에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국내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2.2%, 정부는 2.5%까지 보고 있어서 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예, 이주열 총재께서는 2.2% 성장률 전망치를 말씀하시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작년 하반기에 분기별 성장률을 보시면요, 3, 4분기에 이제 0.5% 그리고 4, 4분기에 0.9%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2, 4분기에는 1.0% 이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예. 그냥 그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는 이제 분기별 성장률을 합하면 연도 성장률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 작년 하반기에 이제 0.5%, 0.9%의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제 2% 이상의 성장률을 올리려면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가 더 경기가 좋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딱히 그런 사인이 보여지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효과가 아직 그 관세 인상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의 그 민주화 시위 때문에 홍콩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 수출 둔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2.5%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조금 있으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오늘 오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서 이 금리 인하에 아무래도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요. IMF 권고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을 보시면은 2017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 동행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 위축. 그러니까 이제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문제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되고 있었는데 통화 정책은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금리 인하를 폭으로 이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이고 예. 자금 시장에서의 그 금융 시장에서의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 역전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의 자부금 유출은 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만 뭐 인상 쪽보다는 인하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우리와 이제 금리 역전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도 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인데 지금 1.5%에서 1.25%로 낮추게 되면 역대 우리 최저금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9년도 글로벌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1.5%까지 금리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5% 미만으로 낮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게 다른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제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우리나라 통화는 이제 기축 통화, 글로벌 기축 통화가 속해져 있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통화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리를 지나치게 세계 금리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추게 된다 그런다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국제 금리와 비교해서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미국의 금리차와 지금 이제 금리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